안녕하세요. 친절한 최순식입니다. 오늘은 제시 리버모어 투자의 원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의 기술입니다. 핵심 성공 포인트와 피라미딩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투자의 기술은 이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한 말인데요. 잊지 마라. 업종 전체를 바라보고 가장 유망한 업종에 가장 유망한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 헛된 희망은 품지 말아야 한다. 주가가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그때 시장에 들어가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 대부분 강세에 있는 산업과 약세로 접어든 산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이런 본질적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좋은 투자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 리버모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요약된 말처럼 가능하다면 취약한 업종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없는 기업의 싸구려 주식은 피해야 한다. 이런 주식은 불황기에도 가장 큰 타격을 받지만 또 회복은 엄청나게 더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세 업종을 완전히 피하고 가장 강세에 있는 그 중에서도 강력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역시 추세 매매의 아버지와 같은 문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가격이 싸다고 해서 덥석 사들이지 말고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유동성이 좋게 유지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항상 좋은 주식이 나왔을 때 살 수 있는 자금,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팔리지 않는 주식에 투자금이 너무 많이 묶여 있어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다.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조언, 앞에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나오는 전쟁은 이 당시 1차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상황이 바뀌면 종목의 흐름도 바뀐다.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앞서 말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묶어두지 말고 현금 보유를 좀 하라. 선택하지 말아야 할 주식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다. 최대한 분별력을 키워라. 지식과 참을성,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 요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필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특이합니다. 첫 번째가 충분한 수면이고 두 번째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 충분한 시간은 공부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제시 리버모어의 핵심 성공 포인트 첫 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식시장에 관한 지식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일정 시간을 정해 공부에 전념해야 된다. 제대로 된 판단과 확보한 정보를 해석하는 역량은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함께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핵심 성공 포인트 두 번째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건 정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는데 꼭 필요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정심, 그리고 심리적 지식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준비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충분한 수면 이야기한 것처럼 튼튼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때로는 짧은 기사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 투기에서 정말 필요한 건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다. 주가 시세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시 리버모어는 시세표에 꼼꼼히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가면서 매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핵심은 피라미딩 기법이다. 피라미딩 기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것인데요. 평저와 물타기보다 피라미딩 작업, 이거를 보통 불타기라고 해요.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주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는 것과는 정반대다. 처음에 적당히 매수를 하고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식 보유량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 보유량을 늘린다.
물론 피라미드 전략에서는 대단한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 기법이 무엇인지 하나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물타기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조와 물타기는 예를 들어서 나주린 씨가 주식을 샀는데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손실의 아픔을 뒤로 한 채 다음 기회를 위해 손실을 확정하는 겁니다. 손절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본전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하락을 이용해 더 사서 단가를 낮춘다. 이 두 번째가 바로 물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10,000원의 백주를 나주린 씨가 샀는데 오르지 않고 9,000원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0%가 됐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볼까 했는데 또 떨어져서 8,500원 마이너스 15%가 됐을 때 반등을 노려서 본전치기라도 해야지 하면서 이때 물타기 100주를 합니다. 100주를 더 사서 평당가를 9,250원으로 낮추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7.5%로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8,500원에서 750원 오르면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반등할 듯 하더니 또 떨어져서 8,000원이 됐습니다. 어떡하지? 또 100주를 사서 단가를 낮춰서 8,800원 수준으로 만듭니다. 880원 정도만 오르면 본전 때 나 팔아야지. 그리고 손실률은 마이너스 9.4%로 만들었고 심적으로 안정을 찾는 기법인데 문제는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자금이 커지면서 손실 금액도 커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수익률 마이너스 9.4% 몇백원만 오르면 팔아야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좀처럼 오르질 않습니다. 문제는 더 사고 싶어도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언젠간 오르겠지.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렸는데 안 오르는 경우가 생기면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반등을 해서 본전을 만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전법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점점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다수 투자자들의 경험은 물타기로 해서 손실폭이 더 커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요거보다 더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보유 주식이 하락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느낌상 감으로 이틀간 반등이 올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물타기를 하는데 미수를 풀로 쓰는 겁니다. 2배나 자기 자금의 2배나 2.5배를 활용을 해서 증권사에서 이틀 동안 단기빚을 내는 미수 거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반등하기를 기다립니다. 만약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대다수 반등은 못하고 그 주가는 떨어지고 이틀간 반등을 안 하면 3일째 되는 날 오전 개장 전 동시 호가에 반대 매매로 자기 원 자금도 거의 다 날리는 깡통 계좌에 시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지만 이렇게 미수를 이용해서 단기 빚을 최대 끌어서 자기의 돈을 다 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반등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뭐 아니면 도라는 도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 투자금의 본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손실이 점점 더 커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피라미드 기법 불타기는 좀 틀립니다. 나주린 씨가 주식을 샀는데 예상과 같이 주가가 상승 추세를 지속할 때입니다.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10,000원의 백주를 샀는데 이게 10% 11,000원이 됐습니다. 예상과 같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오를 기미를 보이고 추세를 탔다라고 하면 12,500원에 불타기 100주를 더 삽니다. 평당가를 11,250원에 맞추고 수익은 25만 원, 수익률은 11.1%. 물론 평당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더 보시면 13,500원에 또 오르고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이라는 판단이 서면 또 백주를 합니다. 그러면 평단가는 11,800원대에 있고 14.1%지만 자금이 좀 더 많아지면서 수익을 극대화 50만 원으로 2배로 뛰는 이와 같은 전략을 쓰는 것이 피라미딩 기법, 불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심리적 부담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까 물타기는 낮춰서 사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만 이거는 평단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손절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제시 리버모어도 손절 기준을 상당히 명확하게 지켰습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책에 나온 글을 볼까요? 어떤 주식을 500주 매수한다고 가정하고 처음에 100주 사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하면 다시 100주를 추가 매수해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판단하면서 계속 진행한다. 따라서 각 매수가는 반드시 이전의 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했고, 제시 리버모어는 피라미딩 기법, 추세 매매를 통해서 일정 부분 분할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썼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투자할 종목을 선택하면 총 투자 금액을 정합니다. 내가 이거를 1,000만 원어치 사야지 미리 정해놓습니다. 정해놓고 첫 번째 일정 부분 매수, 그거를 정해서 일정 부분만 매수하고 상승이라는 확신이 들면 오를 때마다 분할 매수 기준을 두고 계속 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라미딩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피라미딩 기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것이 있고, 라이트 업, 그 다음에 균등 분할 매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둘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업사이드 다운은 여기 보시면 1차가 제일 많고 2차, 3차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총 투자 금액을 정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매수 금액 비중이 가장 크게 들어가고, 예상대로 상승 추세가 지속될 때 일반적인 조정 국면 이후 재차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퍼센테이지는 자신이 정하는 기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총 투자 금액이 50%든 40%든 30%든 하고, 아니면 수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수량으로 하고 이게 샀다가 생각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줄여서 여기는 30%, 그 다음에 20% 이런 식으로 100%에서 차근차근 줄여가면서 이거를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는 이 기준은 제시 리버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일반적인 조정 국면, 거래가 줄고 조정이 오는데 다시 늘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때, 이때 사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투자자마다 판단하는 기준은 틀립니다. 단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계속 사들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 후에 이게 제시 리버모어가 말한 비정상적인 조정, 위험 신호, 거래가 여기서 크게 틀고 큰 폭으로 하락한다던가 이전에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 처분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라미딩 기법은 먼저 최초 투자 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손절 기준을 10%로 잡았어요. 그래서 조금 샀는데 분할로 이게 예상대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앉게 되면 그러면 손절 기준 10%를 잡고 여기에 근접하게 되면 바로 손절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가 항상 평균 매수 단가보다 높게 유지한다. 이걸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는 한 요쯤에 있을 겁니다. 이 평균 매수 단가는 현재가보다 항상 낮겠죠. 낮고 또 전략이 있는데 평균 매수 단가를 위협하면 또 청산을 했어요. 이게 조정을 올라가지 않고 조정을 배워서 평균 매수 단가에 근접해서 이 전으로 온다라고 하면 청산을 해버리는 실패다. 이거는
수익이 아니라 똔똔 비슷하게 청산을 하는 과정을 가졌고요. 그 다음은 라이트업인데요. 라이트업은 이것처럼 총 투자 금액에서 첫 번째 매수 금액 비중을 아주 조금만 간보기로 들어갑니다. 간보기로 들어갔다가 진짜로 내가 생각된 대로 오르네 그러면 비중을 늘려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비중을 처음 10% 했다가 그 다음에 20% 했다가 40% 했다가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상당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평균 매수 단가가 위에서 더 많이 사다 보니까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점. 이 때문에 손절 기준을 확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균등 분할 매수. 똑같이 산다는 이야기인데요. 총 투자 금액을 동일한 비중으로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총 투자 금액의 몇 프로, 10%, 30%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동일한 수량을 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통투자 금액을 100% 잡았을 때 33, 33, 33에서 3번에 나눠 사던가 아니면 20%에서 5번에 나눠 사던가 이거는 자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응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균등 분할 매수는 지속적인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에 더 좋은 전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투자 아니면 적립식 펀드와 같이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이와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 수량을 정했는데 1000주다 그러면 20% 1차, 2차 20%, 3차 20%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40%로 최대 가장 많은 물량을 샀습니다. 20, 20, 20, 40 이런 식으로 해서 피라미드 기법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비중은 제시 리버모어도 정답은 아니고 자신이 어떤 종목을 선정했을 때 그 종목에 맞게 첫 번째 목표 수량이나 금액을 정하고 이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무조건 자기가 판단한 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피라미드 기법입니다. 절대적인 투자금이 많아지면서 수익 또한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시 리버모어는 이와 같은 기법으로 추세 매매를 해서 많은 투자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피라미드 기법은 이와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손실은 짧고 이익은 길게 라고 손실 기준을 따서 손실은 짧게 가져가되 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을성을 가지고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인정하는 유연한 사고와 실천을 바탕으로 함. 그 다음은 평균 매입 단가 하락 효과. 아까 균등 분할 매수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스트 에버리징 이펙트. 이거는 지속적인 하락장에서 우량주 또는 대표지수 ETF를 총 투자 금액을 정하고 나누어서 일정한 날에 같은 금액으로 계속 사들여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최소 2, 3년 이상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고 이게 1년이든 2년 안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때 하는 전략인데요. 보시면 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원점으로 들어왔을 때 가정으로 제가 만약에 5번을 샀습니다. 10,000원에 사고 목표를 두고 8,000원, 7,000원, 9,000원, 10,000원에 다시 원점으로 왔다라고 했을 때 이때 수익률은 15.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은 총 투자 금액에서 내가 매달 어느 날 아니면 2달에 한 번 어느 날 그 당시의 주가를 보지 않고 처음에 샀던 가격과 그 다음에 하락으로 이렇게 접어들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1년, 1년 반 이렇게 사다가 이게 다시 처음에 샀던 가격으로 왔을 때 이때 수익률이 나왔을 텐데 이때 만약에 총 투자된 금액이 70%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고 멈추고 이게 완연한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그대로 잡고 기다리는 것이 있고요. 바로 앞에서 배운 나머지 30%는
이게 완전히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하면 피라미드 기법을 써서 물량을 조금 더 늘려서 100%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두 가지 전략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스트 에버리징 이펙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책 속으로 책에 좋은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지식과 참을성, 주식시장의 성공을 거두려면 관련 지식과 함께 참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이 보기 드문 건 대부분 참을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주가가 정점에 들어오면 그때 기회인 줄 알고 시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실패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참을성은 지식을 제외하면 다른 요소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은 성공하고 싶다면 열망하라. 성공은 그저 우연히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주식 같은 건 멀리 하라.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 주식시장도 법률이나 의학 분야처럼 제대로 준비하고 공부해야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시 리버모어는 내가 순전히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늘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직 주식시장만 생각하며 평생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노력한 것이다. 제시 리버모어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면밀히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공한 투기자의 매매 방식.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일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보통 3포인트의 이익을 얻고 10포인트의 손실을 입는다. 하지만 리버모어는 3포인트를 손해보고 10포인트의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는다. 리버모어는 손절 기준이 명확하고 그걸 바로 행동을 했고 수익이 나서 추세가 이어질 때는 그거를 참고 기다리면서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이야기는 투자의 대가들은 대다수 10번 투자하면 4번은 실패, 6번은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4번의 실패에서 손실을 최소화했고 6번의 투자에서 수익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말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책에 있는 제시 리버모어의 성공과 실패담을 보면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제시 리버모어 시장 핵심 문서, 여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음 강의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